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찐 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김은희 작가의 복귀작 TVN 지리산, 오늘까지 3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머릿속에 문득 든 생각이 드라마 다 보고 난 후 과연 지리산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020년과 2018년을 신나게 넘나든 지리산이었는데요. 초반 2020년 시점에서 중요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객들의 잡담 중 등장한 강연조 생령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지리산에 떠도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고 했는데요. 저 말의 앞뒤를 바꾸면 재미난 결과가 나오죠. 귀신을 본 사람은 죽는다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곳에 늘 그것이 있다. 즉 생령이 된 강연조가 사람들이 죽는 곳마다 나타나 그것을 지켜보고 그 기억은 2018년 강연조에게도 조금씩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과거에서 강연조가 범인을 쫓는데 큰 실마리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에 서희강과 강연조가 공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강연조의 생령은 이다원이 설치한 시그널로 서희강이 지리산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고, 서희강은 아무것도 없는데 작동한 무인 카메라와 바뀌어진 표식을 보고 강연조의 존재를 확인하겠죠. 또한 이다원을 통해 망바 위에 표식을 설치한 서희강의 행동이 중요한 점은 이제는 강연조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시그널의 무전기처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자신들만의 표식을 이용해 밀어주고 땡겨주며 범인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2018년도 에피소드는 강연조가 처음으로 요크루트 살땡마에 대해 인지하는 중요한 회차였죠. 예수정 배우의 조난사와 안일병의 조난 사이의 공통점은 바로 요크루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치광이 버섯이 포함된 혼합 음료겠죠. 예수정 배우는 요크루트맨이 놔둔 요크루트를, 안일병은 민간인으로 보인 요크루트맨이 준 요크루트를 마셨고 결국 두 사람은 환각 증세가 나타나며 위험을 맞았는데요. 여기서 강연조는 환상으로 본 요크루트가 지금 사건의 요크루트가 아닌 과거 자신이 군 시절 잃었던 부하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 결국 누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란 리본과 요크루트를 이용해 등산객들을 유인, 해치고 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 등장할 2018년도 에피소드는 조금씩 현조가 자신에게 보이는 과거와 미래 속 조난자들의 모습을 통해 2019년 12월 설산에 오르게 된 이유까지 연결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지리산의 큰 줄기인 노란 리본 사건 범인에 대한 네이밍, 요크루트 살땡맛까지 완성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그를 파헤쳐봐야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 그의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 중요 등장 인물들 중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한 명씩 소거해보죠. 사실 지금 3회까지 지켜봤을 때 가장 의심되는 한 사람은 바로 조대진 분소장이죠. 일단 배우부터 왠지 흑막일 듯한 성동일 배우의 서희강이 서랍에서 발견한 노란 리본, 그리고 왠지 계속 클로즈업 되는 범인의 장갑 낀 손과 연결되어 보이는 조대진의 장갑, 마지막으로 서희강을 본사로 보내려는 그의 행동까지 누가 봐도 그가 범인 영순이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아직 드라마가 3회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범인에 대한 떡밥을 이렇게까지 뿌릴까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틀 수도 있지만 제가 조대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역할입니다. 조대진의 극중 역할은 분소장, 1회 등장했다시피 누군가 조난을 당하고 레인저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그는 분소 상황실에서 구조 상황을 지휘합니다. 2019년 12월 서희강과 강연조가 설산을 올랐던 날도 분명히 오정세를 비롯한 레인저들의 구조가 있었다고 했으니 조대진은 상황실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있었겠죠. 혹여 조대진이 설산에서 두 사람을 공격한 후 내려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생령으로 떠도는 강연조가 조대진을 목격했을 수도 있기에 저는 왠지 조대진이나 레인저처럼 강연조에게 낯익은 얼굴은 아닐 듯 합니다. 또한 조대진의 서랍 속 노란 리본도 사용하기 위해 가져다 둔 리본이기보단 혈흔등이나 상태로 보아 사용되었던 리본 같은데요. 저는 조대진 또한 노란 리본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쫓는 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의심받고 있다 생각되는 사람은 테드창, 아니 정구영. 사실 딱히 정구영의 경우
분위기 말고는 이렇다 할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았었죠. 헌데 오늘 3회를 통해 소거해도 되겠다 싶은 장면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정 할머니를 찾고 있는 도중 서희강과 수시로 무전을 나눈 장면이었죠. 그가 어디서 무전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도 할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레인저 수칙대로 2인 1조로 움직였을 겁니다. 안일병이 마주쳤을 때 일반인으로 기억될 수가 없었겠죠. 다음으로 김웅순. 역시나 김웅순 또한 제 기준에선 소거가 가능한 것이 첫 번째 조대진을 소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요구르트 살땡마라고 하기엔 강현조나 서희강에게 얼굴이 너무 드러난 사람이죠. 그렇기에 김웅순도 소거. 결국 저는 강현조의 능력이나 현재 그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생령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강현조나 서희강에게 낯이 익지 않은 인물이 요구르트 살땡마에 가까울 듯한데요. 사실 살짝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양근탁인데요. 서희강이 해동분소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해결한 실종 사건의 조난자였죠. 정구영과 이다원이 서희강이 알려준 비법정지대 폭포에서 유골 상태로 발견했는데요.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방과 스틱은 발견되었는데 옷가지들은 발견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옷을 입은 상태로 조난당했고 사망 후 부패했다면 유골이 옷과 함께 발견되는 게 일반적일 듯한데요. 양근탁은 내가 양근탁이다 라고 말하듯 이름표가 달린 가방과 스틱만이 발견되었죠. 두 번째도 역시 양근탁의 옷인데요. 오늘 3회 서희강은 양근탁 실종 사건의 파일을 보고 있었죠. 그곳에는 양근탁의 실종 당일 푸른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양근탁의 실종을 보여주는 회상신에선 푸른색보단 노란색에 가까운 등산복을 입고 있죠. 물론 팔 쪽 부분은 짙은 녹색으로 보이긴 하나 저런 옷을 두고 일반적으로 푸른색 등산복이라고 하진 않을 듯한데요. 결국 제 예상엔 양근탁의 회상신에 등장한 엄효섭 배우가 양근탁을 해친 후 그의 가방과 스틱을 버리러 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옷이 다르다는 예상을 살며시 해봅니다. 물론 완전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3회에서 지난 2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강현조가 아닌 범인인 듯한 사람의 윤곽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엔 밝기 조정이 아닌 대조가 필요한 떡밥. 리뷰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대조를 해봤죠. 역시나 조대진의 하관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 정구영의 하관도 땡. 김웅수는 비슷해 보이나 치열이 달라서 땡. 김솔대원 또한 비슷하긴 하지만 치열해서 땡. 엄효섭 배우도 비교해보니 비슷하긴 한데 아닌 듯하죠. 그런데 출연 기사는 있었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 중 윤지훈 배우라는 분과 비교해봤는데 네 번째 치아가 세 번째 치아 뒤에 숨어있는 치열 모습이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강현조와 안면이 많지 않은 인물이 요크루트맨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요크루트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것인지 리뷰어제는 월요일 아침 4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